눈을 떴을 때 그는 침대 위에서 그레고르 잠자로 변신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반드시 누운 자세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방 안의 어둠 침침함이 눈이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보아하니 그것은 어디에나 흔히 있는 지극히 평범한 천장이었다. 원래는 흰색이나 연한 크림색 계열로 칠했을 것이다. 하지만 세월이 몰고 온 먼지와 때 탓에 이제는 상해가는 우유를 떠올리게 하는 색으로 변했다. 장식도 없고 이렇다 할 특징도 없다. 주장도 메시지도 없다. 천장에서의 구조적인 역할은 일단 무난하게 해내고 있으나 그 이상의 의욕은 찾아볼 수 없다. 방 한쪽 벽에 키높은 창문이 있지만 안쪽에서 막혀 있었다. 원래 거기 있어야 할 커튼은 사라지고 창틀에 두툼한 판자 몇 장을 가로질러 못을 박아 버렸다. 판자와 판자 사이는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각각 수 센티미터씩 벌어져서 그 틈새로 비쳐든 아침 햇살이 방바닥에 몇 줄기 눈부신 평행선을 긋고 있었다. 무엇 때문에 이토록 단단히 창을 막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 방에 누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여기서 누군가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큰 태풍이나 용오름이 조만간 덮치기라도 하는 걸까? 반드시 누운 자세를 유지한 채 그는 눈과 목을 슬쩍 움직여 방 안을 살폈다. 방에는 그가 자고 있던 침대를 빼고는 가구라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정리장도 없고 책상도 의자도 없다. 벽에는 그림도 시계도 거울도 걸려있지 않다. 조명기구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시선이 닿는 한 바닥에는 카펫도 러그도 깔려있지 않은 것 같다. 마루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낡고 빛바랜 벽지에는 자잘한 무늬가 찍혀 있지만 이 빈약한 빛으로는 어떤 무늬인지 알아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창문 반대편, 즉 그의 오른편 벽에는 문이 하나 있었다. 문에는 군데군데 변색된 노쇠 손잡이가 달렸다. 이 방은 아마 누군가가 내내 지내던 곳일 것이다. 그런 분위기가 엿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방 주인의 기척이 깨끗이 지워지고 없다. 그가 지금 누워있는 침대만이 방 한복판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다. 그러나 침대에는 침구가 세팅되어 있지 않다. 시트도 없고 이불도 베개도 없다. 낡은 매트리스만 덜렁 놓여있을 뿐이다. 이곳이 어디인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잠자는 짐작도 가지 않았다. 가까스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자신이 이제 그레고르 잠자라는 이름을 가진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잠든 사이 누군가가 그의 귓가에 몰래 속삭였는지도 모른다. 내 이름은 그레고르 잠자야 라고. 그렇다면 그레고르 잠자가 되기 전에 나는 대체 누구였을까? 무엇이었을까? 그러나 그런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자 의식이 흐리멍덩하게 무거워졌다. 그리고 머릿속에 시커먼 모깃대 같은 것이 피어올랐다. 그것은 점점 두툼하고 농밀해지더니 윙윙대는 가벼운 소리를 내며 뇌의 물렁한 부분을 향해 몰려갔다. 그래서 잠자는 생각을 멈췄다.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그에게는 분명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일이다. 어찌됐든 몸을 움직이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언제까지고 여기 들어누워 쓸데없이 천장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 이래서야 너무도 무방비하다. 이런 상태로 적을 맞닥뜨린다면 살아남을 가망이 없다. 우선 첫 출발로 그는 손가락을 움직여 보았다. 오른쪽 왼쪽 손에 각각 5개씩 모두 10개의 긴 손가락이 달려있다. 손가락은 수많은 관절을 구비하고 있고 그 작동 콤비네이션이 매우 복잡하다. 더구나 몸 전체가 마비된 상태여서 말단 부분까지 효과적으로 힘을 전달할 수 없었다. 그래도 눈을 감고 의식을 집중해 끈기 있게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사이에 양 손가락을 차츰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었다. 관절을 움직이는 방법도 느리게나마 요령을 파악했다.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에 따라 몸 전체를 뒤덮고 있던 마비가 점차 풀리면서 물러갔다. 하지만 그 자리를 메우듯이 격렬한 고통이 그의 몸을 자근자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게 공복감이라는 사실이 판명되기까지 잠시 시간이 걸렸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아니 적어도 경험한 기억이 없는 압도적인 공복감이다. 벌써 일주일째 먹을 것이라고는 한 조각도 입에 넣지 못했다는 느낌이었다. 몸 한가운데 진공 상태의 동굴이 생긴 것 같다. 온몸의 뼈가 삐걱거리고 근육이 비틀리고 내장이 여기저기서 경련을 일으켰다.
잠자는 고통을 견딜 수 없어 매트리스에 양 팔꿈치를 짚고 조금씩 윗몸을 일으켰다. 등뼈가 우두둑 몇 번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다. 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침대에 누워 있었던 걸까? 일어나는 것에 대해, 현재의 자세를 바꾸는 것에 대해 몸의 온갖 부분이 소리 높여 항의의 뜻을 표명했다. 그래도 아픔을 견뎌가며 온 힘을 끌어모은 결과 어찌어찌 몸을 일으켜 침대 위에 앉을 수 있었다. 이 무슨 꼴 사나운 몸뚱이인가. 벌거벗은 자신의 육체를 쭉 훑어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손으로 더듬어 보며 잠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꼴 사납기만 한 것이 아니다. 너무도 무방비하다. 미끄럽고 허여멀건 피부, 보호해주는 게 전혀 없는 보들보들한 복부, 믿을 수 없을 만큼 기묘한 모양의 생식기, 2개씩밖에 없는 길쭉한 팔다리, 퍼렇게 도드라진 허약한 혈관, 금세라도 부러질 듯 불안정하고 가느다란 목, 일그러진 큰 머리통, 그 위를 뒤덮은 잔뜩 헝클어진 긴 머리털, 조개 껍데기처럼 좌우로 불쑥 튀어나온 귀, 이런 것이 정말 나인가? 이렇게 불합리한 그리고 간단히 손상될 듯한 몸뚱이로 과연 이 세계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왜 물고기가 되지 않았을까? 왜 해바라기가 되지 않았을까? 물고기나 해바라기라면 그나마 좀 말이 된다. 적어도 그레고르 잠자인 것보다는 훨씬 말이 된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도 마음을 굳게 먹고 두 다리를 침대에서 내려 발을 바닥에 디뎌 보았다. 마룻바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워서 그는 저도 모르게 숨을 헉 삼켰다. 그로부터 호된 실패를 수없이 거듭하고 곳곳에 몸을 부딪혀가며 겨우겨우 두 다리로 서는데 성공했다. 한 손으로 침대 난간을 부여잡고 잠시 그 자세를 유지했다. 틈틈이 멈춰 숨을 고르면서도 17단의 계단을 비교적 짧은 시간에 오를 수 있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어떤 문도 잠겨 있지 않았다.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밀자 안쪽으로 문이 열렸다. 2층에 있는 4개의 방은 그가 눈을 떴던 맨바닥의 살풍경하고 썰렁한 방을 빼고는 전부 안락하게 꾸며져 있었다. 깨끗한 침구를 씌운 침대, 정리장 책상이 있고 조명이 달렸으며 바닥에는 복잡한 무늬의 카펫이 깔려 있었다. 말끔하게 정돈되고 구석구석 청소도 잘 되어 있다. 책장에는 책이 가지런히 꽂혔고 벽에는 유화, 풍경화 액자가 걸려 있었다. 허연 절벽이 우뚝 서 있는 바닷가 그림이다. 과자 같은 모양의 흰 구름이 짙푸른 하늘에 떠 있다. 유리 꽃병에는 선명한 색깔의 꽃이 꽂혀 있었다. 어떤 방도 투박한 판자로 창문을 막아놓지 않았다. 레이스 커튼이 드리운 창문으로 은혜로운 햇빛이 은은히 비쳐들었다. 각각의 침대에는 조금 전까지 누군가 누워 잔 흔적이 있었다. 하얗고 큼직한 베개에 움푹한 머리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다. 가장 넓은 방의 옷장에서 그의 몸에 맞는 가운을 발견했다. 그거라면 그럭저럭 걸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른 옷들은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어떤 조합으로 입어야 하는지 너무 복잡해서 짐작도 가지 않았다. 단추가 너무 많고 앞뒤며 위아래도 잘 구분할 수 없다. 속옷과 겉옷의 차이도 가늠할 수 없었다. 옷에 관해서는 학습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그에 비해 가운은 훨씬 단순하고 실용적으로 생겼고 장식적인 요소도 적어서 그럭저럭 입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가볍고 부드러운 천이라 살에 닿는 감촉도 좋았다. 색은 남색이다. 가운과 한 세트로 보이는 것 같은 색깔 슬리퍼도 찾아냈다. 그는 알몸에 가운을 걸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끈을 몸 앞으로 묶는 데 성공했다. 그렇게 가운을 입고 슬리퍼를 신고 거울 앞에 섰다. 적어도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주위 사람들의 차림새를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다른 옷들도 어떻게 입는지 차차 알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이 가운으로 견뎌야 한다. 충분히 따뜻하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으나 그래도 집안에서라면 그런대로 추위를 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신의 말랑말랑한 맨살이 새들 앞에 무방비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잠자를 안심시켜 주었다.